것들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리고 뒤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테마는 2차 방정식의 풀이, 2차 부등식의 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2차 부등식의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을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뭘 가지고 푸는 방법을 얘기할 거냐? 공식을 이용한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시하는 이 공식 있지, 공식. 외워두면 좋다. 근데 만약에 내가 외우질 못하겠다. 그러면 애초에 그냥 아싸리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게 안 된다면 그냥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풀이의 다양성을 주기 위해서 외우는 공식을 하나 더 제시하는 것 뿐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자.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2차 부등식을 풀을 때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할 거야. 자, 이때 이 fx라는 관계식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의 플러스 3이라고 쓰게 되면 여기가 1과 3으로 그 다음 얘가 y는 0이다. 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f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해를 찾으면 x의 범위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1보다 작고 그렇죠. 3보다 큰 이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다시 내가 fx라는 녀석을 0보다 작은 범위를 찾으라고 시켰어요. 그럼 이때는 어디예요? 그렇죠. 1하고 3 사이에 있는 구간이 더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찾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때 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묶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묶을 거냐? 여기 보이는 fx라고 부르는 부분 있죠. 결국에는 2차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자, 하나의 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식.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뒤쪽에 보이는 이 0이라는 거, y는 0이라는 x축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지. 즉 하나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식과 숫자 사이가 비교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됩니까? 즉 식과 숫자 사이에서 만약에 식이 더 크잖아요. 그럼 범위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양쪽 끝값이 정해져 있는 범위일 거고 이쪽은 끝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범위지. 그러면 이쪽이 더 넓은 범위를 얘기할까? 가운데가 더 넓은 범위를 얘기할까? 양쪽 끝쪽이 더 넓은 범위가 되겠지? 즉 식이 숫자보다 큰 경우라면 넓은 범위를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은 범위. 그리고 다시 식이 숫자랑 비교를 했을 때 숫자 쪽이 조금 더 크다라면 그땐 무슨 범위가 되는 거예요? 좁은 범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확인됩니까? 이때 이 넓은 범위의 대략적인 예시를 따져본다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는 이런 넓은 범위가 될 것이고 좁은 범위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x가 알파와 베타 사이로 이렇게 유한한 범위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부등식에 대한 문제들을 풀 때 식과 숫자를 비교해서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우리는 바로 하나의 예제를 더 만들어 보자고요. 이번엔 이렇게 y는 0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하나의 함수 gx가 있다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이 gx를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4x 마이너스 3으로 적을게요. 확인? 그러면 여기가 얼마일까? 이렇게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똑같이 가보자고요. gx가 0보다 큰 범위를 찾아볼 거예요. 앞에 있는 논리대로면 gx라는 식이 숫자보다 크지 넓은 범위를 얘기하겠죠. 그럼 분명히 해는 이쪽 부분을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맞는지 확인합시다. gx가 큰 범위 어디죠? 그렇죠. 여기죠. 이상하다. 앞에 있는 공식이 통용이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만 그런 건지 요거도 그런 건지 확인해 보자고. 이렇게. 그럼 얘는 숫자보다 작으니까 좁은 범위가 되겠지? 좁은 범위 맞아요? 넓은 범위죠. 즉 범위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공식을 활용하게 될 때 무작정 공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식과 이 식의 차이점을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 통용되는 공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공식으로 풀이를 하려면 1단계 일단 뭐부터 당연히 맞춰줘야 될까? 그렇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일단 양수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죠. 양수로 만든다.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2단계 공식을 활용하게 될 거예요. 식과 비교하겠죠. 수호 사이에. 즉 식이 더 크면 넓은 범위를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식이 더 작으면 좁은 범위를 얘기하게 된다. 라는 얘기까지 해서 공식이 마무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저게 공식이에요? 네. 그러면 이 좁은 범위와 넓은 범위를 뜻하는 알파와 베타로 등장하는 이 숫자들 있죠. 이걸 이제 얼마인지 우리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 범위를 뜻하는 숫자. 여기다 한번 적어보자. x가 얘는 뭐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얘는 베타보다 크다라고 될 거고 얘는 x가 알파와 베타 사이로 등장하게 될 때 저기 보이는 3단계 알파와 베타라는 이 값 있죠. 이거는 식의 값이 숫자가 되는 방정식의 그냥 해라고 생각하고 찾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습니까? 요대로만 문제 풀면은 그리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자, 현이 네가 2차식 하나 불러봐. 어떻게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이게 5보다 크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봐. 식이 숫자보다 크죠? 일단 최고차항의 수가 1 양수인 게 확인이 됐으니까 바로 가는 거야. 식이 숫자보다 크지? 그러니까 우리는 넓은 범위에 해당하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요 식을 x의 제곱에 플러스 7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식의 해를 찾아버리면 되겠지? 자, 인수분해 안 되죠? 그네공식 쓸 거야.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7 풀마 루트 49에다 28 더하면 77? 이렇게. 그러면 넓은 범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는 x가 2분의 마이너스 7 풀 마이너스 루트 77보다는 작을 거고 또는 x는 2분의 마이너스 7 플러스 루트 77보다는 크다.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얘기야. 자,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보자. 그래서 볼 거야. 표준형 바꿔. fx. 그래야 되니까. 왜 날 쳐다봐? 바꾸라니까. 표준형을 어떻게 바꾸냐고?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진짜 바꿔야 돼요? 라는 의문인 거야? 바꿔야죠. 자, x축 나올 거고. 꼭지점 어딨어? 일단 마이너스 2분의 7 콤마 마이너스 4분의 49에다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분의 49에다 8 더하면 그래 여기에 꼭지점 있잖아. 그러니까 음수 쪽에 있겠지?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지? 5는 이 위에 한참 이쪽에 있겠지? 그러면 같아지는 이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얘와 얘가 같아지는, 얘와 얘가 같아지는 교점이니까 해로 그냥 찾아도 되겠지?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얘 fx 이 참수가 더 커야 돼. 어디야? 여기지? 어때? 넓은 범위 맞지? 그러니까 나오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수식을 줄이면서 단순 계산은 굳이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순서대로 맞춰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에 관련된 거를 따로 좀 정리 좀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를 위해 우리는 이 과정을 가지고 공식으로 외운다라고 하면 뭐랄까? 조금 비효율적이야. 그래서 얘를 혹시나 다른 데다 이용할 순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수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이게 이 공식 3단계로 맞춰서 나온 이 공식이 굳이 2차 부등식을 풀이하는 하나의 공식의 순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냈어요. 연구를 했지. 수학자라고 했는데 내가 연구를 했어.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공식은 아니니까 연구를 해서 다른 데다가 또 접목을 시켰어. 30초만 생각해봐. 어디다 접목을 시켰을까 하고. 응.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 잠깐만. 응. 찾았어? 못 찾았어?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는데? 다른 데다 써먹을 수 있는 데가 있다고. 2차 부등식에 대한 풀이 말고도 요 내용을 다른 데서도 써먹을 수 있다고. 2차 부등식 말고 다른 부등식에서도. 다른 부등식이요? 다른 부등식이요? 다른 부등식에서도 이 공식을 써먹을 수 있어. 부등식이요? 앞에서 우리 했었던 건데. 예를 들어줄까? 뭐?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또 갑자기 왼손. 그거 1차함수 그거요? 이거.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지. 네. 반대쪽에 숫자지. 식이 숫자보다 작지. 우리 어떻게 표현했니? 네. 이거 절대값 마이너스 x-3이 숫자 5와 다른 쪽 마이너스 5. 즉 좁은 범위로 가뒀잖아. 맞죠? 즉 다시 말하면 식과 숫자를 비교했을 때 식이 더 크면 작으면, 지금은 작은 경우로 써놨으니까 좁은 범위, 가두는 범위잖아. 그럼 반대로 식이 더 크면 넓은 범위, 이 범위를 쓰면 된다는 얘기야. 아 원래 그래요?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 어떤 거였어요? 자 보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얘 한번 풀어볼 거거든. 일단 x가 3보다 작거나 혹은 x가 3보다 이상으로 범위 나눠야 되죠. 3보다 작으면 마이너 x 플러스 3이 5보다 작은 거지? x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야. 사실 이때는 x가 마이너스 3을 계산한 게 5보다 작지? 그럼 x는 8보다 작은 거지? 그러면 이제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 원래 찾았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다시 공통범위 찾았잖아. x가 3보다 이상이고 8보다 작고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하나의 범위만 만족하면 되니까 둘의 범위를 합치겠지? 그럼 결국 x가 뭐가 돼? 마이너스 2랑 8 사이가 되겠죠. 그럼 큰 거는 어떻게 해요? 아니 기다려. 이제 작은 거 공식에다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거야. 그러면 절대값 끼고 그냥 바로 벗기면서 x-3이 5와 마이너스 5 사이라는 좁은 범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바로 풀어. x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8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생성해 버리잖아. 맞죠? 이렇게. 그럼 자, 이번에는 반대로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바꿔놨어. 그래도 여전히 나누는 범위는 똑같지? 대신 계산할 때 여기가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럼 이쪽도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때는 범위가 어디가 되는 거야? 공통범위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지? 그쵸? 이때는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부등호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쪽도 그럼 반대로 이렇게 되겠지? 다시 공통범위 찾으면 x가 8보다 크겠죠? 그러면 결국 둘 중에 하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8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가능해지잖아. 그럼 자, 똑같이 넓은 범위라고 그랬지. 그러면 x-3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또는 x-3이 5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도 똑같이 넓은 범위로. 풀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지? 풀면 x가 8보다 크잖아. 같잖아. 그죠? 네. 그러면 뭐라? 뭐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었어. 아니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가 아니라 너 지금까지 이거 나눠서 막 풀었지? 이게 FM이야. 이게 원래 정상이야. 근데 시간이 아까우니까 빠르게 풀기 위해서라면 얘에서 했던 거를 차용해서 풀 수도 있다. 그러면 이거를 2차 부등식이 아닌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에서부터 우리가 따라온다라면 여기 보이는 이 2번의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뀔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되면 돼? 절대값 안에 식이 있을 거야. 그리고 숫자랑 비교를 하겠죠. 그래서 더 크면 그때는 넓은 범위지. 식의 값이 작아 마이너스 숫자보다. 그리고 또는 식의 값이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다시 절대값 안에 식의 값이 숫자보다 작다라면 그때는 식의 모양을 마이너스 숫자와 숫자 사이로 구분을 한다는 거지. 물론 여기 있는 이 숫자는 양수여야 돼. 왜냐하면 음수가 나와버리게 된다면 애초에 얘가 통용이 안 되게 버리겠지. 그리고 음수가 나오게 된다면 항상 성립하게 될 거 아니야. 확인돼요? 그래서 절대값은 약간 이런 양수라는 제한 조건이 따로 걸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공식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즉 앞으로는 절대값이 포함되네. 굳이 그리지 않아도 굳이 나누지 않아도 할 수도 있구나. 근데 헷갈려가지고. 이게 헷갈려서? 그럼 그리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 공식을 처음에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확실하게 외워놓을 자신 없으면 애초에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지. 그리라 그랬잖아. 확실하게 외워놓을 자신이 있으면 그때 쓰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2차 부등식의 풀이법. 오늘은 공식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능하다라면 공식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어낼 겁니다. 확인됩니까? 근데 물론 공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들도 있겠죠. 왜냐면 공식을 풀렸을 때 너무 복잡하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라 붙는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따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풀이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두 번째 테마, 연립부등식에 대한 테마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립부등식. 연립이라는 단어가 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했었죠? 앞에서? 네. 공통 부분을 찾는 거. 즉 다시 말하면 연립 방정식 풀 때 생각해보자. 식 따로따로 풀어서 해를 찾은 다음에 공통 부분을 찾아도 되죠. 혹은 둘 사이에 있는 미지수를 소거시켜서 문제를 풀어도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립 부등식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내게 되냐면 미지수가 어차피 부등식 자체에서 2원이 나올 수는 없어. 무조건 1원이야. 미지수가 무조건 하나일 거라고. 그럼 그 상태에서 미지수를 소거시킨다? 말이 안 되겠지. 아, 그럼 둘 다 1원이에요? 어. 그러면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구한 다음에 맞아. 그러니까 어차피 소거라는 게 불가능하잖아. 똑같이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각 풀어.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통으로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야. 그게 공통 부분이 범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상수값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 즉 다시 말하면 일단 풀어야. 일단 풀어. 일단 풀어. 그리고 나서 수직선거에서 공통 범위 찾아라 이거야. 어렵겠어? 안 어렵겠지? 자, 그러면 해보자. 자, 얘를 이렇게 들어줄게. 내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얼마로 하지? 플러스 5가 1보다 크다.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에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이 작을 거야. x 마이너스 플러스 2보다. 자,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찾으래. 어떻게 할래? 이거요? 진짜 말 그대로 하나씩 풀면 되는 거잖아. 네. 얘부터 풀까? 위에 거를 기억, 밑에 걸 니은. 자, 오늘 어차피 공식으로 푸는 거 배웠으니까 공식으로 해보자. 그럼 기억부터. 한쪽으로 다 이항하자. 그러면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를 계산한 게 0보다 커지게 되는 거지. 식이 숫자보다 크지. 넓은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가 되는 애를 찾아줘야 되니까 x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를 계산한 게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x값을 찾았더니 2가 되더라. 중근이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 해는 x는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다시 말하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다라고 일단 기억이 풀리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니은으로 가보자고요.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더 몰아버려도 되겠죠.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는 0이라는 식을 풀어서 x를 찾았더니 1과 5더라. 이번엔 숫자보다 작지? 좁은 범위네? 그러면 그냥 바로 x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크고 5보다 작다. 자, 수직선 그래서 표시하는 거야. 1과 5 사이,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5라는 범위를 먼저 표시를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 얘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지? 가운데 2에다가 빵꾸를 뚫어 놓고 화살표를 양쪽으로 그냥 보내버리면 되겠네요. 공통으로 겹치는 범위 여기랑 여기겠죠? 연립부등식의 해는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만이라는 거죠. 어때? 어려워? 그냥 부등식 하나 더 푸는 거지. 끝이야. 연립부등식은 이게 진짜 끝이야. 이것만 부등식만 푸는 것만 제대로 해낼 줄 알면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연립부등식이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랑 좀 거꾸로 가고 있거든? 원래 교재는 식으로 푸는 걸 먼저 가르쳐준 다음에 그래프로 연결을 지으면서 따라가죠. 그래서 좌표평면을 올리는 거를 마지막 3단계로 놓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좌표평면에 일단 그림부터 그리고 봤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단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근해 분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그래도요? 어. 그냥 우리가 그리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 맞아. 그림 그려서 분석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미 그림 그려서 분석하는 걸로 애초에 스타트를 했으니까 지금 와서 따로 나올 필요가 있었어? 없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복습 한번 하고 가자는 거야. 자, 어떤 걸로 복습해 볼 거냐? 얘로 복습할 거야. 연립부등식 말고 그냥 저기 보이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이것도 이현도 박현 또 승질 내겠구만. 이렇게 돼 있어. 확인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쪽 좌변 쪽에 있는 애 있지? fx. 우변 쪽에 있는 애 있죠? 여기 gx. 일단 넘기면 안 돼요. 잠깐만,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놓고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뭐 하면 돼? 그림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내피셜로 그려볼까? 네? 내피셜로 그려보자. 어차피 아래로 볼록이겠지? 직선, 증가함수지? 아마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럼 여기 보이는 요 점과 요 점의 정체가 뭐야? 그렇죠. 둘이 만나게 되는 점, 같아지는 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점과 요 점을 이미 앞에서 찾아봤잖아. 1이랑 오겠지. 그러면 지금 우리는 빨간색이 더 큰 범위 찾는 거지. 어디야? 여기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해는 x가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근데 굳이 이 그림 고집할 필요 있을까? 아니요. 굳이 이 식의 모양 고집할 필요 없겠지. 어떻게 해도 돼? 식을 변형해서 다 넘긴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라고 해놓고 얘를 fx. 그 다음 얘를 gx.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없겠지.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식의 모양을 내가 변형해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로 분석해내는 거. 어쨌든 이렇게 바꾸나 그냥 푸나 결과물은 똑같을 거니까. 중간 과정만 다르지 계산한 결과물은 똑같기 때문에 편한 방법대로 따라가게끔 만드는 게 바로 기본적인 근해 분리야. 그러면 이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문제로 등장하게 되는 거, 어떤 것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미정계수 찾기 결국 시키는 거야 또. 미정계수 찾기. 그러면 느낌만 한번 또 보자고. 어떤 식의 형태를 가지게 되냐면 첫 번째. 미정계수 찾기의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한다.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7이라는 녀석이 ax 플러스 2보다 작아. 아, 이러면 또 숫자 더러워지네. 여기를 6으로 바꾸자. 이렇게. 그랬을 때 등호까지 아예 붙이고 이 부등식에 해가 x가 0보다 이상이고 7보다 이하 사이에 이하 2다. 심플하게 가자. 2다. 이다요? 응. 이다? 2다. 해가 이거다. 이렇게 있는데 0 하면 좀 안 되나? 아, 조금 곤란하네. 잠깐만.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사이? 사이다. 아래 그러면 이렇게 0은 좀 그렇다. 마이너스 2 정도로 하자. 저는 마이너스라고 식이 다른 거 아니면 저기 해. 이거야. 그랬을 때 A 값 찾으라고 시키는 거야. 저는 해는 아니까 이 정도에서 찍으려면 일단? 윤곽을 쓰면 아이씨. 그래도 되는데 기왕이면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거 따로 그리고 fx 요거 따로 그리고 gx. 그래서 실제 범위 보는 거야.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fx 그냥 아래로 볼록이잖아. 대충 그려. 그리고 x축이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하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겠지? 그럼 y축은 이쪽에 있겠지. 아, 지금 이거 문제가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조금만 수정하자. 여기 2분의 1로 하자.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그럼 여기서 ax 그릴 거거든? 예.
0,0 반드시 지나야 되지. 증가함수가 될지 감소함수가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 근데 요 해를 보고 맞추는 거야. 그러면 교점 2분의 1. 여기 어딘가 2분의 1인데 요런 데쯤에 교점 하나 있어야 되지. 7. 이 멀리에 어딘가 하나 있어야 되지. 그러면 결국에 어이씨 그림 좀 그지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교점 하나가 7이고 요때 하나가 2분의 1이 되게 만들어버리면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바로 우리는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이 2분의 1과 7이다 라는 사실을 통해서 뭐 근각에서 관계를 가든 뭘 가든 해서 찾아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해 본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문제를 이번에 바꿔보자. 자, 이 부등식의 해가 이번에는 이거와 이거 2다가 아니라 이거 사이에 존재한다. 사이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 그때 A가 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를 찾아버리게 시키는 거야. A의 범위. 그럼 똑같아.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그림 그려놓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러면 얘 그림 그리면 일단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5를 한 게 ax. 즉 내가 찾고 싶은 이 a 값의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a가 식에 포함돼 버리면 이 식 자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불가능하겠지. 그래서 미지수가 없는 애만 따로 묶어서 일단 식을 분석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fx 그리고 이쪽에 있는 애가 gx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그리는 거야. 자, 어차피 얘는 너무 쉽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냥 그리자고. 얘가 1이고 여기가 5가 되게. 자, 그러면 이제 얘 gx가 0,0을 지나면서 올라가야 되지. 맞죠? 지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범위를 내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범위가 요 사이에 무조건 존재해야 되지. 자, 그럼 0은 어디냐면 여기야. 7은 여기쯤에 있겠지. 그럼 7일 때 함수값이 얼마인지 한번 볼까? 여기서 7일 때 함수값. 7일 때 값이요. 응. 12. 아, 답답해. 그럼 여기 점의 좌표가 7,10이잖아. 자, 일단 이렇게 점의 좌표 찾았어. 7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버렸어. 그럼 해의 범위는 여기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가 되겠지. 어때? 0부터 7까지 범위 내에 들어오지. 가능하겠네. 그럼 더 가파르게 올려보자.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올렸어. 그러면 일단 0부터 여기 교점 알파 0보다 크니까 범위 안에 들어오지? 그러면 이 범위 뒤에서 만나게 되는 이 교점 자체가 7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지금 어때? 커지지? 7에 딱 맞춰줘야 돼요. 그렇지. 7에 딱 맞아져야 여기까지 기울기가 올라가야 최대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 되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A라는 기울기는 최대 어디까지 갈 거냐? 7,10이라는 점을 지나게 될 때에 A 값보다는 이하가 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확인돼요? 일단 증가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최소 내려가는 거야. 음수 쪽으로. 그러면 기울기가 이렇게 잡혔어. 0이야. 그래도 범위 안에 들어오잖아. 그럼 또 내려가. 여기서부터 여기잖아. 그치? 되지? 그럼 계속 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서 내려갔어. 그럼 해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어디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야? 접하게 될 때까지 이렇게 오게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 최저로 내려오게 되는 시점이 접하게 될 때가 된다는 걸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특정한 상황을 줄 거야. 이 상황은 꼭 이런 조건은 아니겠지. 다른 조건도 가능하겠지. 그러한 특정한 상황에 존재하게 됐을 때 그때 그래프를 그려서 분석하고
무언가 미정계수의 범위를 찾아내는 것들, 찾아내는 방법, 그것이 곧 전부 다 근해 분리를 이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됩니까? 그래서 근해 분리라는 녀석을 어차피 우리가 수학을 전공할 게 아니잖아. 정확한 의미를 난다기보다는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분석하는 모든 행위들을 다 그냥 근해 분리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버려. 어차피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확인됐습니까? 네, 이런 식의 얘기로 이제 응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문제의 특정한 유형은 이 얘기로 갑니다. 실근을 어디에 있는지, 실근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을 하는 실근 추적에 대한 얘기로까지도 넘어가져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 방정식에서도 한번 해봤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자, fx, 즉 x의 제곱에 플러스, 아저씨도 문제가 기억이 안 나네. 뭐 mx 플러스 4는 0이라는 식의 두근 사이에 뭐 1이 존재하게 된다. 이때 뭐 n값의 범위를 찾아라. 뭐 이런 얘기들. 확인돼요? 이런 것들 한 적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부등식이라는 부분과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볼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실근 추적은 방정식을 풀이할 때 결국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지. 그 이유가 뭐냐면 방정식 할 때는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 놓잖아.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줘버리면 얘가 무조건 실근을 가질 거라는 단정을 지어놨었어. 근데 지금부터 보는 실근 추적, 결국 최종적으로 보는 실근 추적은 얘가 실근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주어진 식이 실근을 가진다 라는 부분을 먼저 밝혀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두 근 사이에 1 존재하냐, 즉 문제 조건 분석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즉, 요 실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우리는 뭘 해야 돼? 판별식 써야 되겠지? 써볼까? 이 식에서. 그러면 m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지? 지금 문제는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해야 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 이걸 내가 풀어서 m의 범위를 찾으려면 뭘 해야 돼? 2차 부등식의 풀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이젠 2차 부등식 푸는 법을 알았으니까. 그러면 바로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해야 돼? 식이 숫자보다 크지? 그러면 m은 이거지? 다 푼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 조건 분석을 하면 x축 그리고 여기 보이는 fx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그리고 두 근이 여기에 알파랑 베타가 있을 거야. 두 근 사이에 1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면 1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되지? fx에 1을 대입했을 때 이 식의 fx면 확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f의 1값을 찾아보는 거지. 여기서. 그러면 n 플러스 5지? 걔가 음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위에서 판별식에서 찾아낸 m에 대한 조건, 문제 조건에서 찾은 m에 대한 조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공통범위 찾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 따라서 m의 범위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정답이 등장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실근 추적에까지 응용을 시켜서 문제를 풀이를 하게 될 것이다.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워요? 진짜? 멋있다. 오, 천재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한 것처럼 칠판에 빼곡하게 적어놓긴 했는데 결국에 얘기한 거 딱 두 개야. 첫 번째는 이제는 2차 부등식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확인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한 거는 굳이 반드시 2차 부등식 공식을 부등식 풀 때만 쓰지 말고
절대값 풀이할 때도 써라. 범위 나누지 말고 공식으로 이제 풀어도 된다. 오늘 얘기한 거 두 개야. 어차피 이거 뭐 연립부등식 풀이하는 거, 공통부 찾는 거 사람이면 아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근해 분리 앞에서 지겹게 했잖아. 물론 숙제를 잘 안 했을 텐데 거기는 아마 잘 했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겹게 했으니까. 실근 추적 이미 앞에서 우리 다 해봤던 거잖아. 단지 요거 하나 추가됐는데 이제 실근을 가진다라는 이 조건. 근데 이 조건은 어차피 2차 부등식 풀이니까 다시 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구나.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한 거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봐. 뭔가 질문할 건 없는지 확인해보고 문제 책에 있는 거 한번 풀어보고 가자. 알겠죠? 지금부터 생각해봐. 아니 뭐 질문할 건 없는지 한 번 더 지금 얘기한 요 내용 질문할 건 없는지 생각해버렸더니 없어? 네. 다 이해돼? 그러면 오늘이 2차 부등식 마지막 시간이야. 이게 다 이해가 되면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시험 보자. 월요일날. 왜? 월요일날 시험 보면은 방정식과 부등식 2단원 전체를 가지고 시험 볼 겁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가 어디서부터 출발이냐? 지난번에 우리가 나머지 정리까지 했던 것 같은데 실수에서 출발을 해서 복소수 1,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판별식 쭉쭉쭉 해서 끝까지 다 시험이시네. 여기서 근데 이게 정석책이 옛날식으로 책이 분화가 돼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단원의 시작은 복소수에서 시작이야. 복소수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 관련된 내용 있지. 8, 9, 10단원. 지금 목차 보고 있냐? 목차를 보면 다 나오는 걸 물글 넘겨서 보고 있어. 6단원이랑 8, 9, 10단원 그리고 11단원 12, 13, 15단원? 요 정도? 그 정도가 시험 범위야. 근데 비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뭐야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이 두꺼운 수많은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결국엔 문제 풀이하는 얘기밖에 더 하냐? 기본적인 내용과 무언가 요약 정리가 되는 부분은 앞부분이 훨씬 더 많았는데 실수는 안 나오죠? 어? 실수요. 실수? 실수는 이번 단원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쪽 뒤로 가서 뒤에 실수도 어차피 수체계하면서 얘기를 하긴 했어. 근데 실수까지는 됐어. 넘겨. 보이차지. 뭐지? 보기차시? 만지면 죽는 거. 아니요. 이거 뭐죠? 짝수창만 있는 거. 그래서 중복 2차식이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2차식이 중복되면 짝수창만 생기는 거잖아. 근데 그거 뭐죠 이게? 뭐야? 보기차식이 뭐였냐고요? 그죠? 아 이중근호였구나. 이중근호? 이중근호에 대한 얘기 내가 그때 한번 증명해줬나? 뒤에 가서 하자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중근호는 할 필요 없어요. 이중근호는 수학화 할 때 하자. 그때 어차피 우리 무리식 하면서 한번 해야 되니까 어느 쪽에서든 한 번만 배워놓으면 돼. 자, 그러면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는 230쪽에 있는 기본 문제 15-5번부터 시작해서 뒤로 쭉 해서 일단 기본 문제는 같이 한번 다 풀어볼 생각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풀면서 단순 산수하는 문제들 있죠? 그냥 계산하는 거. 그거는 그냥 말로 얘기하고 넘어가고 보충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는 문제들은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15-15번부터 보자.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15-5번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n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지. 부등식도 아니고 그냥 식일 뿐이야. 맞지? 그럼 이 식이 항상 양수래. 다시 말하면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n 플러스 2에다가 x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배에 n 플러스 2를 한 걸 곱하고 x까지 곱하고 플러스 4를 한 게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됩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문제의 조건을 잘 봤더니 얘가 2차 부등식이라는 얘기가 있어? 없지. 다시 말하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우린 당연히 첫 번째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 두 번째 최고차항이 0일 때,
세 번째,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 나눠야 되겠죠. 자, 이렇게 나눠놓고서 뭐 하게 될 거냐? 최고차항이 양수야. 항상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식을 그냥 단순 fx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0을 gx라고 생각을 한다면 항상 fx가 gx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gx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떠 있으면 되겠구나. 그럼 당연히 첫 번째 경우라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교점이 안 생길 거니까. 자, 그럼 m이-2면 쓱쓱 대입해서 봤더니 4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지? 당연한 얘기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는 항상 성립하겠구나. 확인됩니까? 자, 그럼 다시 m이 0보다 작아. 음수란 얘기는 fx라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는 얘기지? 자, x축.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항상 빨간색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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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즉 성립되지 않는다. 항상 위에 있는 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성립되는 케이스를 두 가지를 찾아낸 거지? 첫 번째 거부터 해결합시다. 판별식 만들 거야. 짝수 공식 가죠? 4분의 D 공식을 쓰면 m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m 플러스 2를 한 게 0보다 작아지겠죠? 쫙 풀자. m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게 되지? 식이 숫자보다 작을 거니까 m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겠죠. 이때 이 식과 이 식의 공통 범위를 찾았더니 그냥 얘네. 그러면 일단 해 하나 찾은 거지. 다시 마이너스 2일 때도 항상 성립이니까 마이너스 2도 해가 되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우리는 정답이 m값이 마이너스 2보단 이상이고 2보단 미만이라는 범위로 찾아지게 된다는 얘기죠.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어려운 거 있어요? 그냥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 그려서 상황 분석하면은 그러면 판별식을 써야 되겠구나 안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겠지? 문제마다 굳이 뭐 판별식을 어떤 때 쓰고 어떤 때는 안 쓰고라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프 자체를 보고 얘가 뭐가 필요한지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십시오.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15-6번인데요. 자, 밑줄 한번 쳐볼까? 문제 1번에 보면은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이라고 써져 있죠? 무슨 뜻이야? 여기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요? fx가 gx보다 크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요. 그건 내가 써준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걸 물어봤더니 fx가 gx보다 크다. 앞에 있는 이차함수를 fx, 직선을 gx라고 했을 때 크다라는 얘기는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야? 크다요? 위쪽? 야, 오른쪽 왼쪽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제3의 방향이 튀어나오면 어떡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위아래로 따지면? 그래, 그거 그냥 고르라는 얘기잖아. 확인? 그러면 두 번째, 항상 위에 있어. 항상 위요? 항상 위에는 어떻게 쓰는 게 없어요. 딱 이 모양 되는 거 아니냐?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15-6번을 그림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면은 첫 번째 문제는 위에 있는 범위를 찾으라 그랬지. 그럼 fx가 이차함수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고. gx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fx가 위에 있는 범위는 어디야? 같아지는 요 지점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 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직접 계산해서 찾으면 되겠죠. 그럼 2번. 항상 직선보다 위에 있어야 된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차함수가 있고 직선이 이렇게 아래로 항상 깔려 있어야 되겠지? 그럼 이런 경우는 교점이 안 나오니까 범위를 찾기가 좀 애매하지. 그럼 이때는 둘 사이가 만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이용하면 m이라는 미정계수를 찾을 수 있겠구나. 확인됩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다. 어렵니? 자, 뒤로 넘기자.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15-7번 내가 풀어줄 필요 있을까? 해도 돼? 그럼 15-8번 마찬가지로 내가 풀어줄 필요 있을까? 문제에 나왔었는데. 15-8번. 근데 이거 몰랐어요. 하는지. 야, 이 그지 같은 인간은 이거는 그냥 2차 부등식 푸는 거 아니야. 절대값 있으면 절대값 벗겨서 범위 나눠서 풀면 되고 앞에서 다 했던 건데 뭘 몰라. 모르긴 개 콧구멍 같은 이씨.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봐. 그러면 뭐 해볼까? 아니요. 괜찮아? 자, 그럼 뒤로 넘겨서 15-9번 미정계수가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추리라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해의 범위를 추론해낼 수 있는. 저기 속으로 혼자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왠지 여기서 풀어보자 그러면 욕할 거고 안 풀어보자 그래도 욕할 거고 계속 욕만 하는데 저거 뭐라고 대답하는 얘기 하면서 욕할 것 같은데 대답이 한 텀씩 늦는 거 보니까 지금. 자, 15-9번의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절대값 x-1 이게 a보다 커.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아. 이 두 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해를 찾았더니 x가 3보다 크고 b보다 작대. a, b 값을 찾아라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러면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부터 풀자. 식과 숫자 비교했더니 식이 더 작지. 최고차항수 양수니까 좁은 범위겠지. 방정식 풀면 x가 0과 4지. 그러니까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을 겁니다. 자, 이번엔 여기야. 절대값이 포함된 식이 숫자보다 크지? 그럼 넓은 범위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요, 이거? 식인 x-1이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1이 a보다 크다로 나뉘면 되겠죠? 물론 a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그래서 문제 조건 싹 봤더니 a가 양수라는 얘기가 나와요? 너 내가 봐서 나오면 어떡할래? 안 나오네? 상수이라고만 나왔네? 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풀면. 양수라는 얘기가 없잖아.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범위를 직접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범위를 나눕시다. 일단 x가 1보다 작을 때랑 x가 1보다 이상일 때로. 그럼 1보다 작으면 마이너 x 플러스 1이 a보다 크겠죠? 그럼 결국 x는 어떻게 되죠? 넘어가고 넘어오면 1 마이너스 a보다 크다. 자, 다시 이 범위면 x 마이너스 1이 a보다 큰 거죠? 그럼 x는 누구보다 큰 거죠? a 플러스 1보다 큰 건가?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와 얘 사이에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됩니다. 있을까요? a가 얼마냐에 따라서 공통 범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a가 0보다 이하잖아요. 공통 범위가 없습니다. 0일 때는 1보다 큰 거가 되는 거고 0보다 작은 수, 뭐 마이너스 1 되면 2보다 크다 되는 거잖아. 없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범위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a가 0보다 이하일 때 그땐 여기는 해가 없죠. 여기는요, a가 0보다 작은 숫자면 해가 있죠. 얼마가 되죠? 0일 때가 1보다 크다니까 결국에 해는 x가 1보다 큰 범위로 무조건 등장을 할 거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확인돼요? 그러면 공통 범위를 찾는 게 아니라 둘의 범위를 합쳐야 되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가 1보다 크다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a가 0보다 큽니다.
그러면 공통범위는 얘네 둘 사이에서 x가 1-a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나오겠죠. 다시 a가 0보다 크면 둘 사이에서 공통범위는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돼버리겠죠. 확인돼요? 그러면 둘의 범위를 하나로 또 합치면요. 우리는 x의 범위가 1-a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x의 범위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둘의 범위를 다 찾았죠? 이제 해의 범위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범위를 끼워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빨간색의 범위를 먼저 표시해보자. 빨간색의 범위는 0부터 4까지의 범위로 빵꾸를 뚫어서 표시합니다. 근데 내가 찾고 싶은 해는요, 하얀색의 범위로 표시할 거거든요. 3부터 b까지예요. 여기에 3이 표시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올라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신 b가 어딘지는 모르는 상태고요. 다시 말하면 이 하얀색 선이 이 안에서 어딘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공통범위로 3보다 큰 범위가 만들어지게 될 거니까요. 확인됩니까? 근데 얘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1에서 올라가겠죠. 그럼 공통범위가 1부터 4까지가 되겠죠. 안 되겠네요?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범위가 돼버린다라고 하면 1보다 작고 이거잖아요. 그러면 1보다 작고 이런 식으로 하나가 그려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보다 크다? 여기가 바로 a 플러스 1이 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니까. 확인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아놓은 범위를 제대로 잘 찾았나 확인 좀 한번 해보고 가죠. 자, 에이씨, 이거 잘못 찾았잖아. 그러네. x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a-1보다 작다 돼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에라이 씨. 다시 찾아. 자, a가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0일 때? 0일 때가 아니게 되죠.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 a가 얼마일 때? 잠깐만. a가 2보다 이상이면 2가 딱 되면 공통범위는 둘이 똑같지. 근데 a가 만약에 3이 되면 공통범위는 얘가 되지. 그러니까 2보다 이상이면 앞에 쪽에선 x가 1보다 작다가 공통범위. a가 2보다 이상이면 2일 때는 3보다 크고 1보다 이상이니까 얘가 공통범위 되겠지? 그러면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a가 2보다 작아지게 되면은 공통범위 얘로 바뀌겠지? x가 a-1보다 작거나 또는 여기서는 2보다 작아지게 돼도 애매한데 1이 들어가면 얘가 공통범위일 거고 2보다 작은 3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얘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잖아. 그 범위를 하나 더 나눠줘야 되겠네. a가 2보다 작다만 볼 게 아니라 이쪽에서도 하나 더 봐줘야 되는 거네. 얘가 공통범위랑 얘가 공통범위 바뀌는 게 0일 때겠지?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놓고 보자. 그럼 이 사이에 1 같은 게 들어가면 얘가 공통범위 되겠지? 이 상태에서 x가 a 플러스 1보다 크다라는 게 나오고 이쪽에서는 얘가 공통범위였지? x가 a-1보다 작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이제 a가 0보다 작으면 그때 똑같이 얘가 공통범위겠지? 얘가 공통범위겠지? 아니다, 얘다.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보면 얘의 범위가 더 작잖아. x가 a-1보다 작거나 이쪽에서는 x가 0보다 작은 게 들어가면 무조건 얘가 공통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확인됐어요? 이제 이 범위 보고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럼 자, 다시 한번 맞춰보자고. 빨간색 범위 우리가 찾았어. 그제? 여기 3에서 이렇게 올라가 줘야 돼. 즉, 얘 3개 중에 3보다 이상을 나타내는 범위가 등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거. 얘가 3이면 3보다 크다라는 게 나타날 수 있지. 근데 1보다 작다니까 1이 여기 표시가 돼줘야 돼. 이러면 공통범위가 두 군데 나와버렸지.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라면 얘가 3이면 되지. 그럼 여기다가 A에다 2 대입해보자고. A에다 2를 대입했어. 그러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1이 돼버리네? 근데 2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기 1보다 이상? 여기 1에서 올라간다고? 이것도 아닌데? 그치? 지금 우리 뭔가 어디서 잘못 찾았어. 아씨, 문제 거지 같네. 계산 어디서 잘못된 거야? 어디서 잘못된 거야? 아우랴. 얘를 잘못 푼 것 같은데?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이상일 때, 1보다 작을 때 마이너 x 플러스 1이 a보다 크다. x가 아씨 1 마이너스 a잖아. 아, 오늘 문제 그만 풀어야겠다. 1 마이너스 a잖아. 그치? 아니, 그럼 이거 다시 가야지. 자, 그러면 범위 나누지 마. 그냥 해. 아, 범위 나누는 거 힘들어. 자, 여기서 다시 그려볼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자, 이러한 부등식의 공통범위를 만들고 싶어. 그럼 분명히 3에서 올라가는 게 있어야 되겠지. 얘가 얼마란 얘기야? 3이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니? 얘가 3이면 마이너스 1 되겠지? 여기서 올라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게 되지? 그럼 어때? 공통범위 이렇게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바로 그냥 A가 얼마야? 2.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풀어도 문제가 상관이 없거든? 바로바로 될 수 있게 만들어놔서. 근데 원래는 아까 전에 우리 막 1, 2, 3번에서 이거 A의 범위 나눠서 따졌지? 그거 따져줘야 돼. 그래서 일단 정답을 찾는 방법은 얘기를 했으니 따져보자. 그거까지는 해보자고. 오늘은 어차피 연습 계속 하는 날이니까 궁금증을 남기지 말자. 자, 그럼 첫 번째. 둘 사이의 공통범위를 만들 거거든? 누가 공통범위가 될지를 결정하려면 A가 0이잖아? 그럼 둘의 범위가 똑같아져. 근데 A가 0보다 커졌어. 예를 들어 1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와 얘 사이에 누가 공통범위가 되지? 아래 게 공통범위가 돼버리잖아? 바보야? A가 0보다 커졌다고 1이라고. 아, 0보다 커졌다고요? 네. 그러면 밑에 거야? 위에 거야? 아니, 위에 거. 그러면 A가 0보다 커지게 됐을 때는 X가 1보다 작다라는 공통범위가 나오겠지? 자, 0보다 큰 범위에서 얘네 둘 중에 그러면 당연히 아래 거. 아래 거가 더 큰 범위, 아래 게 공통범위가 되겠지? 그래서 X가 이런 범위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잠깐, 이게 맞나? 양수가 되면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를 찾아라 하면은 야이씨 0보다 커지면 얘가 공통범위가 아니라 1-a가 공통범위지. 1보다 작은 거랑 마이너스보다 작은 거니까. 아니, 그게 쓰였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a가 만약에 0이면 일단 아무거나 써도 되지. 0이면 얘가 공통범위 되는 거지. 그럼 0일 때 여기다 그냥 포함시켜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 이런 것만 대입해보자. 얘와 얘 사이 공통범위는 x가 1보다 작을 때겠지? 얘와 얘 사이 공통범위는 x가 1 이상. 그러면 이렇게 생긴 범위들을 가지고 이제
이거냐 직접 그리면서 요 해가 나오게끔 추리를 해보는 거야. 네. 그러면 당연히 얘는 1일 기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이건 어차피 모든 실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공통범위가 나올 수가 없겠지? 그냥 이것 따라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놓고 이런 해를 만들기 위해서 A가 얼마인지를 찾아봐라. 그럼 당연히 얘가 얼마여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결국 A가 얼마야? 2가 되겠죠. 아예 A 플러스 1이 3. 그 다음에 끝나는 지점이 B잖아. 어디야? 4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찾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찾고 나면 수직선 그려서 꼭 분석해야 된다. 자, 문제 더러운 거 만나갖고 개고생했다. 두 번째 거도 해보자. 자, 두 번째 거 빠르게 풀어볼 거거든.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등식. 풀어봐. 해만 찾을 거야. 이거요? 어? 8이요. 야, 이씨. 부등식에 해를 찾을 거라는데 무슨 8이야. 이에요. X가. 작은 거니까. 2하고 8. 그렇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얘는? 큰 거니까. 작은 거니까. 잠시만요. 여기가 2랑 a로 분해될 거거든? 네. 마이너스가 여기 붙으면 되지. 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거나 x가 a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네.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상황을 나누는 거지. 나눴잖아. 이때는 a가 어떻게 될 때? 마이너스 2보다 클 때가 되겠지. 이때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선생님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요? 그때는요? 그때는 해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경을 안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얘와 얘 사이 둘 중에 누군지를 따져가면서 다시 공통인 해가 x가 b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자, 가보자. 위에서 풀어놓은 애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그럼 2부터 8까지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빵꾸로 체크를 하겠죠. 그 다음 우리가 만들고 싶은 해는 B부터 5까지지. 그러면 5라는 지점에서부터 내려가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누구겠어? 얘는 안 되겠지? 여기 있겠지?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겠다는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바로 A가 5가 될 것이고 B는 2가 되고 이렇게 찾는 거죠. 안 어렵지? 이렇게 그냥 직접 그려가면서 미정계수 결정하는 거다. 자, 그러면 뒤쪽에 15-10번입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모든 x가 연립부등식을 만족한대.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 연립부등식에 만족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와있던 부등식 있지? 처음 나왔던 부등식? 아니야. 그 처음 나왔던 부등식의 해가 이 밑에 있는 연립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처음 나와있던 부등식의 해가 밑에 있는 연립부등식의 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식을 이렇게 써볼까? 처음 나와있던 부등식을 fx라고 이름 붙이잖아? 그러면 fx의 해가 밑에 있는 연립부등식 있지? 연립부등식 우리가 풀면 연립부등식의 해가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그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포함된다. 부분 짚어. 일부분.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잖아. 확인됩니까? 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포함된다는 얘기는 둘이 같아도 상관없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미정계수 양수 A값의 범위를 또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뒤로 가면 다 미정계수 찾기 하고 있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럼 15-11번도 눈으로 볼래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항상 부등식 밑에 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위에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나와 있는 부등식 있지? 거기를 fx라고 이름 붙여봐. 그리고 밑에 있는 부등식을 gx라고 이름 붙여봐. 이번에는 누구의 해가 누구의 해에 포함될까? 만족하는
다르니까 그러면 fx가 gx에 포함. 정답이야. 그렇게 그냥 문장 읽고 해석하면 돼. 어려운 거 있어? 국어만 할 줄 알면 된다는 얘기지. 말뜻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포함된다. 근데 사실은 이 말뜻이 해석이 안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애초에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장을 곰곰이 곱씹으면서 읽어봐.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는지 그런 어휘적인 맥락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자고. 생각보다 많네요. 응? 할 게 많네요. 생각보다 할 게 많아? 지금 뭐가 많아? 뭘 했다고 우리가 지금? 뭐 어차피 지금 다 그래프 그려서 미정계수 분석하는 거밖에 더 했냐? 기본 문제가 여기도 있어요. 아, 그 사이에도 기본 문제가 껴있어서 문제 숫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상관없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자, 그래서 뒤에 있는 15-12번에 있는 부등식 활용 있죠? 직접 해. 나는 요거 한번 더 해볼 거야 오늘. 어디냐면 한 문제 오늘 마지막으로 풀이를 하고 끝낼 거거든요. 유제 보세요. 유제. 아니다. 기본 문제 15-8번 보세요. 15-8.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애 있죠? 보이니까? 거기서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있지? 그거 다 한번 같이 풀어줄게. 방법 좀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자. 이거 나왔던 거 시험. 알아. 그래서 내가 지금 풀이를 해줄 테니까 이따가 선생님 오시잖아. 아는 척 좀 해.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실수했을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실수했어요. 전 이거 풀 줄 아는데 하면서 아는 척 좀 한번 해드려.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푸는 방법 여러 개 얘기할 거거든. 첫 번째 풀이법은요. 정석대로 가는 방법이야. 정석. 네. 어떻게 갈 거냐? 절대값 기호 있지. 나눠서요? 범위를 나눠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시간상 가장 오래 걸리는 방법이기도 해. 자, 그러면 조금 빠르게 템포를 가져가 볼게. 나눠서 가는 거 첫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1보다 이상일 때. 그리고 나눠서 식을 다시 쓰면서 2항까지 그냥 통째로 다 해버릴 거야. 한쪽으로 몰아서 가자고.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니까 플러스 x로 바뀔 거고 플러스 3이니까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돼버릴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직접 우리가 풀어버리게 되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오게 돼요. 넓은 범위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풀고 나면 이 범위 내에서 요런 해가 만들어졌습니다기 때문에 둘 사이에 겹치는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요. 수직선 그래서 직접 우리가 막 해서 찾았다 치자고요. 그러면 결국 공통범위로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얘입니다. 그러면 또 2항까지 다 할 거야. 그러면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x가 될 것이고요. 그냥 0보다 크네요. 마찬가지로 넓은 범위이기 때문에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는 5보다 큰 범위가 될 거고 여전히 얘와 얘 사이에 공통범위를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면 x는 당연히 5보다 큰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얘 또는 얘다 해서 이게 첫 번째 정석대로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던 그래프 그래서, 즉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풀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식에서 fx라고 되어 있는 하나의 식을 지금부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x로 되어 있는 식을요. 우리는 3 절대값 x-1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얘부터 표준형 바꾸면 완전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거든요. 좌표축 대충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x축, y축은 됐다. 그냥 여기가 1일 때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여기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이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절대값이 포함된 gx 그릴 거거든요. 1,0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V자로 그려지게 됩니다. 이건 알죠? 그래서 이 V자는 1이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형태로 양쪽 다. 네. 그래서 요 점과 요 점을 이제 우리가 찾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fx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숫자가 정답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쪽 값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이쪽 거는요, 이 그래프죠? 증가함수죠? 여기 보이는 거에서 3의 x-1을 한 그래프입니다. 얘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같다고 해서 빠르게 풀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이 될 것이고 x는 0과 5가 나오는데 우린 정답으로 5를 채택해야 돼요. 왜냐? 1보다 클 거니까요. 아, 그 숫자가 너무 저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즉 여기를 연장했을 때 여기가 0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의미가 없는 점이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에 있는 점은요, 감소함수죠? 음수 쪽이니까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1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요. x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이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애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걸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범위는 똑같이 등장하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확인됩니까? 자,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됐어요. 절대값 배웠잖아요. 식이 어떻게 바뀔지. 아, 네. 써먹어야죠. 저걸 보면은 절대값의 식이 있을 때 우리가 수보다 작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었죠?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했었죠? 식을 수랑 마이너스 수 사이로 나눴었죠? 확인됩니까? 절대값이 포함된 식, 저기 지금 보면은 3의 절대값 x-1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수 대신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가운데에 3의 x-1을 곱한 걸 쓰고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오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3이 와도 돼요. 자, 연립부등식 됐으니까 앞에 거 먼저 식만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x의 제곱에 넘어가면 플러스 x의 마이너스 6이 0보다 커요.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그죠? 자, 풀면 이따가 푸는 건 이따가. 자, 이쪽 거 볼 거야. 그럼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큰 거죠. 자, 이제 풉시다. 이거 맞나? 이거 요거잖아. 자, 이거부터 풀면요. x가 뭐 나왔었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 나왔었나? 자, 이거 풀면은 x가 0보다 작거나 x가 5보다 크다가 나왔었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통 범위를 찾아내줘야 된다는 얘기지? 자, 수직선 만들어 놓고요. 위에 거부터 표시합니다. 마이너스 3의 2죠? 이게 위에 쪽 범위예요. 아래쪽 범위 갑니다. 공통범위 어디야? 답 나왔네. 공식으로 풀어도 되지? 근해 원리로 풀어도 되지? 정석대로 가도 되지? 세 개 다 틀렸는데. 응? 시험할 때 세 개 다 해봤는데. 응. 다 안 돼서 그냥 1번을 했어요. 1번으로 했어? 잘했어. 1번을 원래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2번하고 3번으로 돌리는 게 가능해지거든? 그러니까 중요도를 굳이 따져라라고 한다면 나는 1번보단 이걸 더 많이 선호하는 편이야. 너네한테. 그리고 내가 혼자 문제 풀어서 정답 구할 땐 이걸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나는 이제 현이가 지금 처음 우리 배우고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걸로 푸는 걸 많이 연습을 해봐. 그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정답은 모두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같이 풀어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숙제 양 많아요. 끝까지 해야 돼. 연습 문제 안 해도 되고요. 확인?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